하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총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객관식 22문항 그리고 논술형 3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논술형에서 세부 문항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논술형을 준비하지 않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논술형은 아시겠지만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번 근수축 이제 뭐 이 대화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범위 자체가 이제 근수축부터였어요. 근데 이 근수축이라는 문제 자체가 이제 앞부분 1학기 중간고사 때 신경전도와 함께 좀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대화고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최근에 생명과학의 트렌드가 이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억제하거나 저해야 하는 그런 저해제 문제들을 까다롭게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고3 모의고사에서도. 이번 대화고 시험 문제는 신경계 저해제나 이제 항상성에서의 체온 조절 저해제 같은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근수축 문제도 고3 모의고사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뇌의 기능 문제 같은 것도 출제가 돼서 이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학원에서도 이런 유형이 있고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그 다음 최근에 저해제 문제가 잘 나오니까 저해제만 따로 이렇게 해서 정리도 해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평상시에 공부가 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렵다라기보다는 시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신경계와 항상성에서 총 25문항 중에 17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병원체 방어작용 문제가 5문항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근수축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근수축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가 난이도 높은 것까지 좀 되어 있어야 이제 고3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까지 되어 있어야지만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았나. 그래서 시간적으로 고득점 맞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수축 3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객관식 2문항하고 논술형 1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L1, L2, L3 형태의 이제 최근에 고3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이 Z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축 이완을 구별하는 문제, 이게 최근에 좀 까다로운 편인데 이런 문항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변화량으로 문제를 풀 때 고3 모의고사 기출이었습니다. 우리 올해 2024학년도 시험 본 친구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2025학년도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볼 거잖아요. 그러면 신경전도나 근수축이나 이제 유전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고3 모의고사나 수능 형태의 문제들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어렵습니다만 그거를 시간 가지고 계속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시간이 들더라도 정확한 개념으로 풀 수 있느냐, 요걸 판단한 다음에 꾸준히 연습을 하면 시간은 줄거든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3문제가 모두 다 까다로웠습니다. 신경계는 8문항, 객관식 7문항과 논술형 1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죠. 이제 1번의 파킨슨병이라든지 4번의 신경전달물질 저해제 문제, 그리고 6번의 교차 문제라든지 7번의 교감, 부교감의 차단 문제, 그리고 논술형 1번의 대뇌의 부분 문제 모두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이나, 그 다음 교차나, 그 다음 교감, 부교감, 차단이나 대뇌의 부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고3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계 문제는 오히려 고3 모의고사보다, 수능 특강보다 오히려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내신 기출 문제에서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들을 내려고 애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파트였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신 문제에서부터 고난이도 내신 문제까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신경계 파트는 이제 기존의 내신 문제들에서 좀 어렵고 복잡한 것들까지도 명확하게 개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성도 많이 나왔습니다. 9문항 나왔고요. 객관식 8문항, 그 다음 서술형 1문항, 논술형 1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체온 조절 문제가 지금 올해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체온 조절이 4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DRH, TSH, 티록신 같은 것들이나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논술형 2번은 고3 모의고사 기출이었습니다. 병원체와 방어작용은 객관식 5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병원체에서 2문항,
그 다음 방어작용에서 세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방어작용에서 항체의 생성 기능이 결핍된 생쥐 문제가 한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우리 생쥐 문제도 따로 모아서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합니다만 이 생쥐와 그래프 이런 문항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결핍되어 있느냐, 뭐 이런 백신 이런 문제들이 좀 까다롭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문항이 하나가 출제가 됐는데요. 그거 외에 나머지에서는 아무래도 앞부분에서 좀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가 많다 보니까 뒤에 있는 병원체와 방어작용 문항은 그냥 그 한 문제를 생쥐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무난한 기본 개념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